오늘 특별히 모시고 우리나라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어떻게 발효가 되게 됐는지 그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 좀 하면 좋은지 사례들 위주로 좀 들려달라고 특별히 부탁드렸으니까요.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워낙에 도깨비 같은 친구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손님들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삶의 계정을 보면 참 도깨비 같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소개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멍해요. 이게 뭐지? 정신이 돌아오려면 조금 걸릴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관심만 있으면요. 보통 한 1, 20분 연장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대신 뒷 강사분이 쫓기게 될 겁니다. 얘기는 결국은 알아서 하시라는 네, 알아서 하는 얘기죠. 20분. 글쎄요. 저도 시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입을 열면은 몇 시간을 그냥 가기도 하고, 아주 힘들 때는 바로 끝내기도 하니까, 우리 그냥 내키는 대로 가도록 하겠고요. 네.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왜요? 행복해지려고. 같이 같이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돈 벌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협동조합 방식으로, 제가 이해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다시 표현하면은 같이 돈 안 뺏기려고. 그것도 말 되네. 벌려고 보다는 안 뺏기려고가 더 맞을 겁니다. 협동조합.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협동조합을 기본법 이후에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일부에서는 유행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빼딱선을 타고 가면은 저렇게 만들어지는 건 반제부터 시작해서 유행에 한방 거품이 빠지고 사이비가 끼고 그럴 겁니다. 그건 맞는데 그리고 나서 내리는 결론은 그래서 협동조합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쪽으로 몰고 가는 작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에서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자라는 쪽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다분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그 색깔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법 이후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서울시와 몇몇 지자체가 선정을 하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좀 이념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빼고 뭐 그런 얘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럼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다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불만이신가요? 지금 사는 방식은? 네. 불만.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시죠? 제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농협 자체가요, 자기네들 그 농협 회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일반 그 소비자나 또는 자연, 국가를 위해서는 전혀 무익한 존재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은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요? 소리요? 제가 지금 상품이 들어갔어요. 폰. 제가 삐쩍 말랐었는데요. 하여간 무지하게 더입니다. 많은 사람 같지 않게. 그래서 아까도 줄줄줄 집어넣고 떨어지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 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사를 기업, 자본의 중심이다 보니까 가치를 나누고 있는 것보다는 이윤이나 성과 중심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공부하셨죠? 협동조합 책 안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은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쪽이 더 강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주도적인 세력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공격적인 조직도 아니다. 근데 굉장히 오해의 소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에서 협동조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농협. 그러니까 농협을 딱 떠오르는 순간에 협동조합에 대한 상은 굉장히 필요해지죠. 일단 이걸 다 적어놓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혁명기에 자본주의에 아주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죠? 지수함수가 이렇게다가 팍 올려치는 시점쯤에 못 살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아까 나왔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동조합도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게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다. 그리고 최근에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인데 그 주주이익조차도 단기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이 정리하고 경영학이 정리하는 것은 기업은 주식회사고 이윤 추구가 목표다라고 딱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기업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사회사, 한명회사, 그리고 공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협동조합도 기업입니다. 기업이라 하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경제조직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거, 고속도로 닦는 거, 철도 놓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대신으로 해서 공기업이라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국가가 직접 국영 방식으로 운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실제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제 조직은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표인 경제 조직은 주식회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 있죠. 초국적 기업들이 고용한 일자리와 전 세계 협동조합이 고용한 일자리 어느 쪽이 많을까요? 주식회사. 초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은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2.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1은 초국적 기업 내부 거래. 삼성이 반도체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카메라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거를 초국적 기업의 내부 간 거래라고 하는데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1은 내부 간 거래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1은 대기업, 그 초국적 기업이 맡고 있는 거. 그런 초국적 기업보다 전 세계 협동조합의 고용이 더 많습니다. 협동조합의 목표는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협동조합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그 협동조합이 산업혁명,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산업혁명기에 만들어지는데 막스의 자본론에 보면은 자본론 1권 중에 노동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일 파트에 아주 섬세하게 당시 5살 난 어린이가 공장에서 하루 16시간, 14시간 어떻게 노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가령 한 집에 아버지, 엄마, 애까지 5살, 6살, 7살이 이런 애들이 있다면
그 가령 네 식구가 공장에 가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주급을 받아도 네 사람이 먹는 빵을 사기가 빡빡한 지경까지 갑니다. 그 시기에 최초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빵을 사는데 빵가게 가니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빵집하고 쇼부를 치는 거죠. 이만큼을 다 네 빵집에서 살 테니까 얼마에 팔래?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산공의 협동조합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도 다분히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정치경제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20세기 이후의 얘기고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한 지점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영국에서 그런 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가 점차 시골의 어려운 부분에서 돈 놓고 돈 먹기 하고 고리대가 생기니까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독일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라이팔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전형적이에요. 그리고 장발장 보셨나요? 짱발장에서 어땠어요? 영화가? 짱발장 보셨을 텐데 전통적으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도 있었고 프랑스의 노동운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덴마크. 그리고 나서 100년이 훌쩍 넘어와서 21세기 다 돼가는 시점쯤에 이태리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요즘 우리에게도 많이 들리는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분명히 기업으로서 경제조직인데 그 경제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협동조합. 그래서 사회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일부 펀딩을 받고 하는 협동조합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협동조합은 그런 역사, 자본주의의 역사, 특히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다양한 경제조직 중에서 주식회사, 법인자본주의라고 하죠. 보통 특히 20세기 후반의 미국식 이러한 법인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그 시스템에서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러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내형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는 아무리 출자를 많이 해도 협동조합은 1인 1표다. 주식회사는 일주 1표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경제조직, 사람 중심의 기업이고 주식회사는 돈 중심의 기업입니다. 주주가 10,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50.1%만 갖고 있어도 한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 협동조합은 물론 지분도 얼마 이상은 못 갖게 하지만 아무리 지분이 많다 하더라도 투표에 들어가면 1인 1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람 중심의 조직, 협동조합. 또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는 돈을 벌면은 번 돈을 몽땅 주주한테 배당을 합니다. 그렇죠? 노동자에게 주는 것은 월급이고 이건 비용입니다. 번 돈을 주는 것은 주주입니다. 지금 법인세가 MB 이후에 법인세가 많이 떨어졌죠. 부자범죄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노동자한테 다 주고 맨 마지막에 남은 돈, 순이익을, 그러니까 그걸 다 처리하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법인세를 때리잖아요. 네, 그거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하라 라고 하는 게 명분이지만 주주에게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주주에게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주자본주의. 협동조합은 이윤이라 표현하지 않고 서플러스 잉여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잉여.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행위를 해서 투자하고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남는 게 있으면 이 잉여를 누구에게 줄까요?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누구한테 줄까요? 출자한 거에 비례해서 배당? 아니요. 협동조합은 이용한 사람한테 줍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70원인데 80원에 판 거예요. 10원에. 네, 그리고 10원을 남겼는데 혹시 몰라서 비용도 있고 해갖고 하다 보니까 한 10원이 실제 남았어요. 그럼 이 양반이 썼기 때문에 생긴 돈이잖아요. 그럼 이 양반한테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게 원가에 충실한 이용자에 대한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에는 출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물론 출자 배당도 일부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지 않게 하고 이용료 배당을 원칙으로 해요. 자, 이제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다르죠? 네. 근데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협동조합은 경제조직이지 사회봉사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추 가격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농협은 배추 가격을 잡아야 됩니까? 그냥 줘야 됩니까? 그냥 줘야죠. 근데 정부가 농협 보고 배추값을 잡으라래요? 그냥 줘야 돼요? 정부는 농협 보고 배추값을 잡으라래죠. 국민들은 좋아하죠. 그럼 농협은 누구의 조직이에요? 농민조합원이 주인인 조직이죠.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배추값이 올라갔는데 그 가격까지 때려잡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일이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농협이 마치 정부기관이고 그리고 그런 걸 기대를 해요. 근데 농협이라고 하는 조직도 협동조합으로서 경제조직이고 그리고 조합원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또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와 국민과 농민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산업혁명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협동조합이 쭉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1895년 정도가 되면은 세계 협동조합 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ICA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 협동조합이 연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5년 ICA 100주년이 되면은 그때 협동조합의 원칙이 개정이 다시 되는데 그 원칙 개정의 내용 중에 협동조합 간 협동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라고 하는 원칙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돈을 벌겠다라고 한다면 돈을 번다는 거는 리스크를 먹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쨌든 안 뺏기고 잘 지키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발전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죠. 일단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 현대 자본주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물건과 돈, 그죠?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요것만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자연이고요. 아까 자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자연. 그리고 사람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자연의 일부였던 땅을 부동산 상품으로 바꿔버립니다. 땅 주인이 있죠? 네. 누가 정해졌습니까? 국가에서 정해서. 국가에서 정해졌어요. 법으로. 네. 제도로. 그럼 땅 주인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유럽에서 물밀듯 들어왔던 이제 침략자들이겠죠. 콜럼버스 이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땅에 금 긋고 내 것이라고 하는 거를 아메리카 인민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죠. 나중에 혹시 시애틀이라고 아시나요? 시애틀? 추장. 예. 네, 추장 이름이죠. 추장 이름이죠. 네, 시애틀 추장의 명연설. 네, 뭐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자연. 없다 해요. 네. 그런데 난 지금 어쨌든 무력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난 도대체 너희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람과 완전 유리어한 시인데 그 김연설님이 거기에 자연을 어떻게 너희는 사고하냐라는 아주 치열한 또 하나는 사람을 노동력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약을 해서 월급을 주면서 사람을 사고팔 수 없으니까 이건 인신매매니까 사람을 사고판다고 안 하고 노동력을 사고판다. 그래서 자연자본주의라는 책에서는 요 네 가지를 같이 인적자본과 자연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저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GDP라고 있죠. GDP를 계산을 해서 몇만 불이냐로 끝장냅니다. 뭐든지 돈으로만 딱 계산되고 나머지 끝이에요. 4대강 하는데 22조 들었죠. 그 GDP에 다 들어갑니다. 맞죠? 근데 지금 녹두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갖고 부시자 하래갖고 막 부셔. 그럼 부시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금이. 그럼 그거 GDP에 들어갈 거야, 아니에요?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예.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1인당 하루에 1리터씩 구덩이를 파면 10,000원 준다라고 해요. 그럼 10,000원을 줘요. 그리고 다음날 그 구덩이를 메꾸면 10,000원을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10,000원을 줘요. 다음날 또 파, 10,000원 줘. 덮어, 10,000원 줘. 그럼 GDP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예.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건 다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상품들이 많은데 특히 자연, 뭐죠? 공기, 물, 공기, 물. 물론 화석연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석에너지 또한 마찬가지. 지금 석유와 석탄 같은 경우 마찬가지. 오늘 여기 차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시자마자 사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형차 몇 cc인가요? 2000cc가 대한민국 표준이죠. 예. 네, 대한민국 중상층 표준 2000cc 소나타 또는 K5. 2000cc가 몇 마력인지 혹시 아세요? 마력은 조금씩 다를 텐데 보통 중형차 기준으로 한 150마력 정도 되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중형차 2000cc를 돌린다. 그러면 거기에 가령 66표를 집어넣고 달린다. 그럼 보통 연비 8km 나온다 그러면은 한 500km 간다. 500km를 가는 거를 가령 마력 150마력이라면 말 150마리가 끄는 거예요. 만약에 석유가 없다면 150마리의 말을 내가 기르고 있어요. 이 150마리의 말을 기르기 위해서 먹여야 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풀을 먹이든 곡물을 먹이든 그것이 한 군데 딱 모아진 게 석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석유는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밑에 탄화수소라는 형태로 묻어놓은 겁니다. 탄소를 계속 포집해서 묻어놨던 거예요. 이거를 산업혁명 이후에 한 방에 꺼내가지고 우리는 그냥 잠깐 동안에 150마력을 확확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무지하게 싸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게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놓은 어마어마한 농축된 에너지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서 그거를 돈의 잣대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석유나 석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에너지를 거의 공짜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조직에 자연과 같이 가는 경제조직을 지향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체계나 삶의 방식이 지금 당장은 아닌데, 지금 당장 뭐 다 한 방에 바뀌어라는 아닌데, 그 방식이 바뀐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협동적 인간, 내지는 사람과 자연과 같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100사람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단 한 놈이 대신을 땡기면 어떻게 돼요? 되죠. 나머지 99명이 땡기죠. 네. 그래서 협동조합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임승차자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원래 100명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걸 깨고 나가면 이 사람이 돈을 벌어요. 당연하죠? 네. 이 약속의 기반 위에서 하나가 깨고 나가서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다 묻어놓고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까지 합니다. 제가 제일 낯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가끔씩 TV에 성공한 사람으로 다 소개되고 이쁜 여자 아나운서가 막 정말 눈에서 이렇게 부러움과 선망과 존경의 눈빛을 탁 날리면서 성공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저씨나 아줌마가 누구냐? 경매해갖고 돈 내고. 전 그거는 그렇게 칭찬할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주식회사 돈 버는 사람. 그렇게 칭찬할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특히 경매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안 좋아서 집이 든 무엇인가가 오늘은 나가물을 싸게 산 다음에 건강시켜서 비싸게 파는 요게 조금 더 나아가는 기업의 M&A라고 하는 것도 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지금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그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큰 기회이고 그것이 칭찬받는, 그래서 규제, 다른 표현도 쓰고 대박, 성공이라는 말을 그런 질서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럼 계속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냐?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초기에 산업혁명기에 무지하게 무서웠다가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전 세계 국가가 복지국가 개념으로 넘어가요. 보통 케인즈로 표현되는 그러한 20세기의 경제학은 케인즈 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에 사실 IMF나 이런 체계, 브레튼 우즈 체제 이술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국가 간에 있어서의 기본 질서를 잡고 자본주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중세시대의 신의 이름으로 묶여 있었던 거를 무슨 소리냐, 신이 아니라 사람과 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져서 실제 자본주의 초기에는 맨 처음엔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지만 일정 정도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그런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 지금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도 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기업에서 사장 월급과 신입사원 월급이 30배를 넘지 않았습니다. 평균. 임원의 연봉과 삼성 신입 직원의 연봉이 가령 3천만 원 연봉이다. 그러면 3, 3, 5, 9 얼마죠? 90억인가요? 아주 센 놈이 70대까지 받아갔다고는 해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게 70년대 이후부터는 깨집니다. 뭔 소리?
자, 그래서 협동조합은 크게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협동조합은 어떻게 자본을 모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와 동시에 경제를 잘 돌린 다음에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문제에서 주식회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서 화폐만큼이나 파괴력이 있고 효율적입니다. 100명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중에 하나가 50.1%만 있으면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상법에 의해서. 얼마 전에 황금의 지국 드라마 보셨나요? 보셨어요? 아, 이영원 되게 이뻤는데. 네. 부모, 형제,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전형적인 거로 되셨어요. 물론 일부 과장도 있었겠지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 이제 협동조합이에요. 그럼 지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2008년 때문입니다. 2008년에 다른 건 몰라도 97년에 한국에서의 외환위기, 92년도인가요? 영국의 외환위기가 왔었죠. 영국의 파운드화를 소로스라고 하는 한 놈이 공격을 해가지고 누가 이겨요? 네, 잠들지 않는 제국,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를 공격을 해가지고 소로스가 이겨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었는데요. 2008년도에 드디어 미국의 맨해튼에서 빵 터집니다. 미국이 빵 터지는 순간에 보세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이거 태환되지 않는 종이조각입니다. 금태환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금지한 다음부터 달러를 갖고 있으면은 미국이 갚을 수 있다면 갚지만은 갚을 수 없다면 휴지조각입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워낙에 강력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우리는 기축통화로 해서 70억 인구가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의 GDP도 그걸 계산해요. 그 미국이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를 기점으로 해갖고 팡팡팡 터져나갑니다. 은행과 투자은행들이 망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은행들이 돈줄을 지니까 실물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미국의 심장에 좌심실, 우심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이고 하나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상징입니다. 물론 지금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도 넘어왔지만 어쨌든 미국을 상징하는 20세기의 상징은 자동차와 금융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붕괴가 되면서 바로 이어서 실물 경제가 붕괴가 되고 GM부터 시작해서 GM은 아니었죠. GM이었나요? 코드였나? 크라이슬러로 같이 넘어갔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헬리콥터 비행하고 돈을 끼려갖고 겨우 경제를 살린다라고 하지만 살린 게 아니라 임시방편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는 세계 경제가 혼돈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엔이 2008년도에 세계은행과 유엔이 400명의 각계각층의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 다기능적 농업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스티글리치 보고서가 나와서 불평등과 관련된 얘기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엔이 세계협동조합의 해 2012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계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세계협동조합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WTO, 그러니까 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서비스 산업, 문화 산업, 금융 산업, 그리고 농업까지도, 농산물 먹거리까지도 자유무역 무관세의 대상으로 바꿔놨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자유로운 무역으로 풀어놓은 게 무관세로 가야 된다, 관세를 철폐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정한 건 95년 1월 1일 WTO입니다. 근데 이 WTO
가 출범한 95년 1월 1일 이후에 이때부터 감소하던 전 세계 기아 인구가 늡니다. 8억 명 정도 굶었었는데 96년부터 기아 인구가 늘기 시작해서 급기야 2008년이 되면은 전 세계의 10억 이상의 인구가 굶습니다. 들떼기야. 그리고 나서 결국은 2008년 미국이 빵 터지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를 주도해왔던 초국적 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 국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작은 정부, 뭔 소리예요? 제도, 법, 가만히 있어. 시장이 우선이야. 라고 했던 게 지난 30년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게 맨 마지막 2008년에 뻥 터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하나일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유력한 하나가 협동조합 아닐까? 그래서 유엔이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2012년으로 확 지정을 한 거죠.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은요, 일제 때부터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됩니다. 동경에 유학했던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그 이전부터 협동조합이, 그래서 식민지 하에서 일본이 관제로 만든 협동조합과 국민들 스스로 만든 협동조합이 같이 일제 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은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이렇게 넘나들던 시대였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름이 달랐을 뿐이죠. 우리는 구매협동조합보다는요, 신용협동조합과 노동협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을 같이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뭐냐면 개와 수마시 또는 주례. 그래서 수마시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같이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누구보다 일을 훨씬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치로 바꿨어요. 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협동을 못한다? 웃기지 말라요. 그거야말로 식민사관에 가깝습니다. 아버지 자식 간에도 동업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쑥발이 얘기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개 둘의 상의합해서 특히 우리의 변호사 문화는 같이 하지 않으면 다 죽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대적인 협동조합으로 들어온 거는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는데, 해방 이후라고 하는 것이 미분정하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농협과 같은 옛날에 식민지에 있었던 일제가 만들었던 관제협동조합의 틀들을 해방 후에 미분정과 이승만 정권에서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협동조합 법제도가 대충 관제협동조합으로 갑니다. 그 처음으로 인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74년에 신협법이 만들어지고, 신협법만 만들어 놓고 협동조합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새마을금고법을 만들어 갖고 새마을금고를 신협법은 똑같은 겁니다. 새마을금고를 협동조합입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상호신용금고라는 거 있었죠. 그놈도 협동조합. 그걸 나중에 저축은행인지 뭔지 이름 바꿔가지고 완전 난리 부르스를 폈죠. 원래 그게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신용, 제도적으로. 근데 관대적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날 법조문 하나만 딱 뒤집어 놓으면은 그렇게 확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 협동조합인데 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법조문 하나만 바꾸면 그냥 확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농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협에 대해서
농민의 입장에서 막 그렇게 할 때 농협에 대해서 애증이 교차합니다. 애증이. 만약에 농협이 없는 상태에서 품목별 협동조합이란 몇 가지, 가령 뭐 양변협동조합, 대추협동조합 이렇게 몇 개 외국처럼 그렇게만 있고 지금과 같은 농협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끔찍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역의 면 단위, 여러분들 고향 지역의 면 단위에 은행점포 택도 없고요. 슈퍼 라면 가격 아마 그 정가 붙여놓은 것보다도 비싸게 받을걸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처음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직이 남아있고 농민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유일한 농업 쪽에 자산이 있는 게 농협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자, 협동조합은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농협법 개정이라고 하는 농협 개혁이 워낙에 이슈였기 때문에 94년 YS 때 그때 처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제출됐어요. 그때 저희가 유할 싸움을 한참 할 때 YS 들어오면서 농협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구성이 되고 그때 안으로 제출되기 시작하는 게 협동조합 기본법이었어요. 그때는 농협법, 축협법, 수협법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축협은 없어졌죠? 수협, 농협으로 들어왔죠. 수협 부실이죠. 그리고 신협이 있고 생협법이 98년도에 만들어지고 생활협동조합법. 그래서 현재 7개의 특별법이 있는데 94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을 기본법 하나로 가져가자.